안녕하세요. 암요미입니다. 오늘은 조금 새로운 나라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소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브라질이요. 옛날 영화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1985년에 테리 길리엄 감독이 만든 브라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를 봐도 느껴지듯이 이 영화는요, 디스토피아 사회를 그리고 있어요. 조지 오웰의 1984를 연상시킨다는 평도 많이 듣는 영화예요. 이 영화에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눈알 모양의 감시 로봇들이 시민들의 어깨 위를 맴돌면서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브라질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파울루 시내에는 무려 5만 대의 AI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산파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사람을 인식하면서 범죄자를 찾아내고 프리조미터라고 부르는 전광판 같은 곳에 체포 실적도 표시합니다. 이런 시스템의 운영 목적은 바로 범죄를 줄이기 위함인데요. 자, 그럼 검증을 해봐야겠죠. 이런 시스템이 정말 범죄를 줄이고 있을까요? 해당 기사는요, 7월 8일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 먼저 볼까요? Brazilian cities are building vast surveillance networks. 브라질 도시들이 거대한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부제가 사실 알아보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Can they combat the country's biggest security threats? 이 네트워크가 국가의 가장 큰 치안 위협에 맞설 수 있을까? 브라질은 세계적으로 범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하게도 시민들의 범죄 공포도 매우 높습니다. 브라질에서의 치안 유지는 주로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하에 있는데, 그래서 브라질의 지방정부들은요, 치안 강화를 위해 AI 감시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치안 불안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이테크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거죠. 그 예시 중 하나가 앞서 말한 상파울루의 스마트 산파입니다. 2024년에 도입된 이 시스템은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해서 상파울루 거리에서 경찰이 수배 중인 인물을 포착합니다. 시스템이 경보를 울리면 경찰들이 출동하고 연행하는 시기예요. AI 안면인식, 실종자 탐색, 도난 차량 추적, 범죄 영상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카메라는 길모퉁이뿐만 아니라 보건소, 버스 안, 그리고 경찰 오토바이에 부착된 카메라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현재 시스템을 구성하는 카메라의 수는 5만 대나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메라의 수는 2028년까지 10만 대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브라질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이러한 안면인식 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이게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의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도 개인정보나 데이터 보호법이 꽤 강력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공치안을 목적으로 이용된 시스템의 경우 예외 조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 내에 20개 이상의 주에서 약 560개 이상의 안면인식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경향성은 지난 팬데믹 당시 도시의 공공보건 조치를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가속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공공치안용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설치된 카메라들은 범죄자를 잡기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 안면인식을 활용하는 등 일상 구석구석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부 카메라뿐만 아니라 쇼핑몰, 아파트, 사무실 건물의 민간 카메라도 전부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 각각 반반 수준인 공공과 민간 기반의 촘촘한 감시망이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면인식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인구의 수를 추산해보면 약 9,900만 명으로 브라질 인구의 거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안면인식 기술의 적용이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정부에서 발표하는 성과 데이터도 보면 상파울루의 스마트 산파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을 통해 3,000명의 수배자가 검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 6,000명 이상의 현행범을 체포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런 시스템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5인 체포와 같은 문제들 말이죠. 이미 효력이 끝난 체포영장을 근거로 사람을 체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안면인식은 모든 인종적 특이성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정확도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리우데자네이루의 경우 5인 체포의 80%가 한 인종에 집중되는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AI의 알고리즘의 편향 문제가 실제 인권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또한 AI는 분명하게도 범죄자를 찾고 치안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경찰 업무의 생산성 향상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수사 시스템은 사실 꽤 악명이 높은데요. 살인사건마저도 해결률이 3분의 1에 불과하고 절도사건 경우에는 그 해결률이 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범죄
범죄자를 AI를 이용해서 찾기 전에 애초에 수사 자체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AI가 범죄자는 찾아줄지언정 수사 역량 부족까지 해결해주지는 못할 테니까요. 피의자가 아예 특정되지 않은 사건은 이런 감시 시스템도 큰 도움을 줄 수 없죠. 또한 범죄 자체가 조직화되는 경향성도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길거리 강도나 조직폭력이 범죄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대형 범죄 조직들이 기업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연료, 금, 담배, 음료와 같은 합법 시장에 침투해서 공급망을 장악하고 합법적인 사업체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아주 똑똑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실제 브라질의 범죄 조직들은 일명 코카인 밀매보다 합법 산업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해요. 2022년도 수치를 보면 코카인 밀매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150억 헤알이지만 합법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은 약 1,479억 헤알로 10배 수준입니다. 이런 건 카메라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죠. 즉, 경찰의 수사 역량, 사법 시스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 없이 늘어나기만 하는 AI 카메라는 범죄를 줄이기 위한 수단보다는 단순하게 정치적 보여주기 수단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브라질의 빈곤 지역일수록 이러한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은 당연하게도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중부 고이아스주의 경우 의원들은 가구의 절반 미만이 기초위생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강력범죄도 거의 발생하지 않은 시골 마을들에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돈을 펑펑 써대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As the prison meter shows, Brazilian politicians love eye-catching ways to look like they are tough on crime. 이른바 교도소 측정기가 잘 보여주듯 브라질 정치인들은 자신이 범죄에 강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눈길을 끄는 방식의 사족을 못 쓴다. 이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영화 브라질에서는 시민들을 감시하는 하늘의 눈이 디스토피아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영화 속 기술을 현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은 영화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AI는 실제로 범죄자를 잡기도 하고 동시에 무고한 사람을 잡습니다. 경찰이 잘 수사하는 나라에서는 AI가 그 능력을 더 키워줄 수 있지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한계 역시 더 크게 드러나는 거죠. 결국 AI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시스템을 증폭시키는 기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AI 시대에는 기술의 발전만큼 그것을 통제하는 제도 역시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